이것은 인터뷰가 아니야.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도요, 갑작스럽게 인터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굉장히 보수 매체로 유명한 정규제 TV에 콕 찍어서 나갔다라는 사실을 보고요. 대통령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요, 보수 인터뷰 매체는 다른 점에서는 점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제가 발음이 많이 새네요, 오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이어서 해야 되죠. 네네. 네.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면 기자는 당연히 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어지는 질문이 없어요. 제가 가장 불만인 지점은 뭐냐면 당연히 인터뷰는 답변을 하면 쏙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아닐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그렇죠. 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후속 질문이 없어요. 후속 질문이. 자. 그리고 특히 사실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날지 모르니까 거리로 나서 나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만을 향한 지령문이죠. 그거는 혼자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상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언론인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박사모 회원을 혹은 회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저 이해하겠어요. 언론인의 툴을 쓰고 이게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작은 신문도 아니에요. 네, 한국경제신문 네. 주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지 굉장히 큰 신문인데 왜 이런 역할을 해주냐는 거죠, 저는.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삼성, LG 이런 현대차 같은 곳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긴 하거든요. 속칭 정경련 회사들. 네,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 틀은 갖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유라는 어른 쪽 보고 못 봤다 그런데 김종 차관은 어젠가요? 그저께 법정에서 증언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주라고 직접 이름까지 거론해서 공무원을 충격에 빠뜨린 적도 있는데 어른 쪽 보고 못 봤다고. 심지어는 금메달인가요? 따고 나서 청와대 방문해서 선수단으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관계도 다 어긋나고. 네. 그리고 이게 오래전부터 이 탄핵 사건을 기획한 거 아니냐. 탄핵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예. 세상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건 지령문입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네. 나 3월 13일 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아달라는 지령문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앞에 아니라고 한 것들 보면 연문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유라 씨의 밀회 그리고 정유라 씨가 딸이냐. 탄핵 사유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혀. 네. 대부분 부인한 것들이. 서로 그 말이 다 맞다 해도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탄핵 사유로 올라간 것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이어서 말하는 논중의 오류 중에는 아주 가장 수준 낮은 오류인데. 근데 이제 이걸 본인 지지자들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령문을 내리신 거죠. 네. 더군다나 오전에는 또 최순실 씨가 특검에 가면서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수미상관의 그렇죠. 퍼포먼스 이게 먼저. 아침에는 최순실 씨가 저녁에는 대통령이 직접. 수미상관에 3월 13일 이전에 된다고 하니까 급한 거죠 지금. 최순실 씨 소리 지른 것도 화제가 됐죠. 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요.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라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오거나 할 때 항상 얼굴을 가리거나 취재진의 사진 찍는 모습을 굉장히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굉장히 고개를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작정한 듯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정했죠, 당연히. 예. 네. 가장 많은 카메라가 올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신 거죠. 예.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 여기 대해서는 뭐랄까요.
공식 논평을 특검 사무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하셨잖아요. 네. 공식 논평을. 연명하네라고. 예, 뭐 심지어 세 차례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티부스죠. 예. 그렇죠. 장티부스 하네 이런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80% 가까이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인 만큼 일반 국민 여론의 눈높이에 딱 맞는 반응인 거죠. 예. 그리고 연령대도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보입니다. 네, 같은 세대의 같은 여성으로서 총사하면서 이제 보시기에 이 단어로 추격될 퍼포먼스다. 예. 조만간 이 아주머니를 저희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헌법. 참, 한 가지 더. 예. 꼭 이거 짚고 예. 넘어가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계속 여성의 이슈다. 뭐 7시간도 여성이라서 그렇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7시간하고 이야기를 했죠. 여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풍자와 네. 예. 이게 뭐 젠더의 문제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붙이는 건데 특히 보수단체로 하면 특히나 여성인권에 가장 둔감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여성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래도 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일부 여성단체가 풍자를 여성 혐오라고 공격하는 그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여성단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정치 사회에서 약자다. 그런 기본 문제의식이 그거잖아요. 동의하고 저도.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여성 권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풍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로 올라서 고생한 예술가들의 어떤 일종의 저항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야.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권력이고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있는 게 예술가예요. 약자가 예술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번엔 여성단체는 예술가 편이 돼줘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과 모사예술이라는 관계를 보면 이쪽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감정이입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갑자기 보수단체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여성단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걸 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7시간에까지 갖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7시간은 하고 여성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여성인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 타이밍이라고 보신 거죠. 예. 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요, 이 재판관 7명이 최종 결론 내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심각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를 넘기지 않고 선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건 사실은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예. 네. 한 분 더 관두면 사실은 7명 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아프거나 그래도 심판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분이 하다못해 감기라도 들거나, 그죠? 어디 무슨 교통사고로 나거나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상황은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본인이 있을 때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저 하나 출근해서 8명인 상태에서는 판결을 내려달라.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인데 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퍼포먼스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이중한 변호사, 이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한 변호사가 이것이 굉장히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심을 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연명환의 문구를 가지고 저희 시사 음유 시인 있지 않습니까? 전수? 예. 네. 그분이 뭔가 하나 작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큰 소스가 나왔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과 함께. 알겠습니다. 13일 이전에 정상적이라면 판결 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한 번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사퇴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대폭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강제 변호사 중인가? 예, 헌재에서는 그런 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계속 안 정하면 국선 변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직전에 또 아마도 자기들이 한다고 할 테고 그러면 서류 검토를 또 해야 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거든요. 통상. 서류 수만 페이지예요. 언제 봅니까 이거. 그렇게 못해도 2주 3주를 또 미루겠다는 거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주 3주 가면은 이제 1, 2주밖에 안 남는 거예요. 2월 달은. 그럼 특검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 절반밖에 안 지나는 시점이지만 어제 그저께부터 이러한 기획들이 있는 것 같으니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을 박수부대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뉴시스 보도입니다. 허현준 행정관과 자유총연맹 전 고위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 10월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로 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면서 인적사항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A씨 이야기로는요. 청와대에서는 100명 이상 참석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 갔고 가서는 대통령이 연설하면 우와 하고 환호성 치르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서 박수부대로 활용됐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관제대모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동원했다는 거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국의 대통령이 동원 없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는 정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아니까 박수부대를 너무 다른 표현 없나? 쪽팔리다는 말 말고 제가 이거보다는 좀 고급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딱히 표현이 생각 안 날 만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아무리 지지자가 없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 그 정도 박수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그게 없어서 돈 주고 이거 사람들 부른다는 게 이거 부끄럽다는 표현은 부족하네요, 이건. 차라리 박수를 못 받고 말죠. 네. 정말. 안 들킬 줄 알았겠죠. 네. 다음은요. 관련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정경련 쪽에 친정부 단체 10곳에 지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JTBC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에서 나온 건데요. 기업 모금 대부분이 삼성 돈이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아이러니를 많이 느낍니다. 특검이 있는 사무실이 원래 삼성전자가 건물주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JTBC는 당연히 삼성의 계열사죠. 그런데 삼성의 가장 아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하나 살리려고 이제 삼성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죠.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기업인 한 사람 때문에 삼성은 엄청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사실 글로벌한 기업이고 그쪽이 입은 마케팅적인 혹은 기업 이미지 피해는 비교할 수 없는 조 단위의 피해라고 봅니다. 감옥 좀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 막으려고. 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죠, 사실은. 예. 어쨌든 이 돈도 삼성이 많이 냈다.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님께서 이분은 직장인이거든요. 재벌이 아니고 정경련을 취재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차피 정경련도 해체된다고 얘기도 나오고 사실대로 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돈도 삼성이 냈어요. 삼성이 돈 많이 냈네요. 이런데. 다음 뉴스는요?
반기문 전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반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의 소개로 중국 기업인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인데요. 반기상 씨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사실 등과 관련해서 동생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2013년 8월 달에 중국 화한그룹 홈페이지를 보면요. 당시에 반 전 총장이 이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게 나옵니다. 이 당시 만남은 화한그룹의 국제 상급 고문이었던 동생 기상 씨가 주선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반기상 씨 또한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반기상 씨,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분은 이렇게 형님을 돕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연속으로. 이상하네요. 네. 이분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전화통화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언론과에?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만 있어도 서로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인하게 마련인데 이게 술술술, 네. 말하시는 걸 보면 본인이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장을 만나도록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엔 사무총장을. 예. 이거는 전화하면 그냥 다 끌어버리는 게 보통의 반응인데, 제가 했어요, 소개. 아이, 참네. 그래서 이분한테서 의외의 많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젠가 그저께도 또 하나 인정한 거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었다고. 누구죠? 자신 아들의. 네, 자신 아들 병역 비리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형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형님은 장성한 조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장성한 이후로 못 본 지 오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알고 계시다고 형님도. 네. 아이고. 취재하기 참 편한,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이런 반응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계속 인정하는 뉴스가 나와서, 의아합니다. 네. 정치하고는 먼 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형님 못 따라오는 일은 아니겠죠. 예, 아마 본인은 해명을 하시고 싶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짐작을 해보자면요. 이제 그건 맞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그렇죠. 소개한 건 맞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근데 소개한 건 맞지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 소개한 게 맞냐는 거 질문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딱 그거를 묻고 싶은데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네. 형님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을 전화 받지 말라고 기자들한테.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황교안 총리가요. 박정희 박근혜 표 무역 투자 회의를 주재한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대권 주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연장 뉴스네요. 그렇죠. 네. 큰 무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시장 가야 되는데 시장 가셨나요? 예, 어제는 쪽방촌을 방문하고요. 전통시장을 찾는 이 민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만 조만간 턱받이 하러 가시겠네요. 또 요새 군을 자주 찾고 계십니다. 예, 본인이 군을 안 갔다 와가지고 그게 약점이니까 자꾸 이제 대권 행보가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설 직전 요즘도 설 민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카톡도 하고 끊임없이 의견 교류를 가족 간에도 하기 때문에 못 보더라도 설 이전까지는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제대로 못 보다가 그때 만나서야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 민심이라는 게 전 따로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설 연휴 직전에 대통령 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설 연휴에. 그런 가족 토크를 할 때 밥상에 올라가라고. 근데 어쨌든 이 설 연휴를 전후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뭐랄까요,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갈 곳을 찾다가 황교안 총리한테 표가 조금 더 갈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저는 이대로만 잘 이렇게 대권 행보를 하시면 3위권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시장과의 자리 바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황교안 총리 개인의 훌륭함하고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인 훌륭함하고는 무관하게 그분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현재 1위가 누구냐를 보고 표심이 몰려가는 현상이 최근에 보이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훌륭함과 무관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의 힘인 거죠. 구도의 힘. 그 구도 안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황교안 전 총리도 보수도 마음을 준 후보가 필요하잖아요. 황교안 총리. 예. 예. 죄송합니다. 대행.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총리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이게 후보를 만드시는. 후보의 느낌이 강해서. 예. 이분의 지지율이 여하간 반기문 전 총리가 빠질 지지율을 받아올 1번 타자가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뭘 어떻게 잘해서라기보다는 받아올 구도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보수 지지층도 마음을 줄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눈에 띄니까 이분한테 가서 3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3월달 혹은 2월달 내에도.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 이거 약